안녕하시렵니까? 최인호TV의 최인호입니다. 오늘 라이브 마지막 꼭지로, 마지막 짤로 연암 박지원, 목포의 박지원 의원이 아니고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잠깐 재미나게 이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누굽니까? 우리 국어교과서에 어떤 텍스트로 공부를 했습니까? 연암 박지원, 박재가, 실학, 이런 얘기 하면서. 목포의 박지원 의원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눈치 보고 손혜원 의원하고 더 붙었다가 쌍코피 터질까봐 난 더 안 팔래, 더 언급 안 할래 한 그 박지원 의원 아니고 열하일기. 열하일기가 우리 국어교과서에, 우리 세대의 국어교과서에 실렸었죠. 근데 그 열하일기에 수많은 좋은 글들 중에 짜들아 개코 같은 글만 국어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니 뭐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화려한 강 건널 때의 그 묘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국어교과서에 실려서 열하일기가 무슨 엉뚱한 자연수필 같아.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열하일기란 무엇인가? 말 타고 강 건너고 하여간 죽을 것 같았고 막 그 물소리가 뭐가 같이 느껴졌고 이런 개똥 같은 주관의 심리 상태와 자연의 외계의 자극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논하는 그런 얘기가 열하일기,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가 열하일기일 거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열하일기란 제이노TV였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뽕 디스입니다. 열하일기라는 거는. 국뽕 디스, 조선 디스, 조선의 현 상태에 대한, 조선 백성들과 조선 왕정과 조선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극디스가 열하일기입니다. 제 방송은 열하일기예요. 최인호 방송은. 저는 박지원이 되고자 합니다. 몰래부터 그런 생각 갖고 한 건 아니고 하다 보이 비슷하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서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금서였습니다. 열하일기가. 조선을 다 극렬히 디스하는 글들인데, 열하일기는 어떻게 쓰게 된 글입니까? 기행문이잖아요. 청나라 기행문이죠. 그죠? 청나라 가서 연문을 넓히면서 느낀 거를 쓴 겁니다. 근데 그전에 그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고서가 기본 골자가 이겁니다. 역시 오랑캐 나라라서 배울 게 없다. 이게 청나라 갔다 온 사신들의 보고서예요. 기본 골자가 조선이 역시 최고. 청나라 갔다 왔더니 오랑캐 나라라서 배울 게 한 개도 없어, 이거였어요. 박지원이 정반대의 보고서를 쓴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서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조선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조선이 얼마나 허세 가득하고 조선이 얼마나 쥐뿔도 없으면서 청나라 우습게 알고 조선 사람들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와 친절함, 배려 없고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실질성이 없고 하여간 개판이다. 조선 후진국 문화부터 정신머리부터 까지 다 후진국이다. 그 얘기가 열하일기예요. 같이 간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청나라에서 해직거리를 많이 했고 난폭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중국 사람들 후지다고 얘기하면서 어디를 가나
저렇게 시끄럽나. 지하철을 타도 식당에 가도 저렇게 시끄럽고 뗀 놈 뭐 저기 호떡집에 불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한 박지원 때는 조선 사람이 그랬다라고 박지원이 "창피해 죽겠어."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그렇게 시끄럽고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그래 시끄럽고 예의 없고 갑질하고 청나라 사람한테 갑질하고 인간들이 참 한심하다. 같이 간 동행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디스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아웃사이더죠, 박지원이. 근데 그런 예의에 대한 얘기, 문화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거, 기본적으로 실학자라서 박지원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조선의 집이 집이냐? 이런 반물리학적인 집을 어떻게 우리는 짓고 살지?" 중국 청나라 가서 중국의 집들을 봤더니 "과학 그 자체네." 이렇게 쓴 거예요. 벽돌을 산업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어느 집이나 정확한 규격의 벽돌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벽돌을 잇고 그 벽돌 벽과 기둥이 힘을 합쳐서 무게가 가벼운 지붕을 받치고 그래서 튼튼하고 이렇게 썼고, 이 조선의 집들은 규격도 없고 벽돌도 안 쓰고 기둥만으로 매우 무겁게 설계된 지붕. 세상에 윗대가리가 더 무거우면 이게 집이냐. 이렇게 조선의 가옥에 대해서 극디스를 했습니다. 위가 무겁고 아래가 부실한 그게 집이냐. 그러니까 갈라지고 틈 생기고 해서 뱀과 어? 쥐가 들끓고 개판 아니냐. 높이도 못 짓고. 이렇게 건축학적인 디스도 했고 문화적인 디스도 되게 많이 했고 그 폐쇄적인 허세의식. 음. 아니 비유법이 아니고 진짜 그 건축 그 자체를 논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실학자인 이유는 통상의 의미, 그러니까 산업공상이 아니고 통상의 중요성. 그래서 이런저런 수필적, 문화사적 비평 다 걷어내고 드라이한 파워포인트 보고서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한 줄 요약하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얘기 뭐 여러 가지 감상 다 빼고 한 줄 보고서 파워포인트 요약. 중간에 옆으로 좀 새겼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왜 나쁘냐? 파워포인트가 왜 나쁘냐? 여러분 이것도 일본 말인데요. 파워포인트가 왜 나쁘냐? 개조식 글쓰기. 대한민국의 모든 문서들이 개조식 글쓰기로 덮여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조식 글쓰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혹은 공무원이 돼서 글 쓸 때 대한민국의 모든 문서들이 개조식이에요. 요점 정리, 분릿 기호 넣고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문장이 아닌 형태로 명사구식으로 글 쓰는 거. 결론 1, 결론 2, 결론 3. 기업 약점 분석 1, 뭐 2, 뭐 3, 뭐 노트 정리하듯이 글 쓰는 거 말이에요. 개조식 글쓰기가 기업과 관공서를 좀먹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박지원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청의 소양고사에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토양고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뭐 개조식 글쓰기도 사태의 본질을 잘 알고 잘 쓰면 괜찮은데 센텐스가 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서에서. 공 이재명 도지사가 그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트위터에 공유하는 경기도청 스캔 사진 찍은 문서 보세요. 개조식 글쓰기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 지사님은 그 내용을 진짜 문장으로 페이스북 본문에 쓰고 공무원들이 작성한 그 공문서를 사진 찍어서 첨부하잖아요. 이 지사님은 그걸 문장으로 패러그래프로 다 쓰죠, 그 내용을.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감추는 데에 개조식 글쓰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글 잘 쓰는 놈하고 글 못 쓰는 놈하고, 사태의 본질을 핵심을 파악하는 놈하고 사태의 겉만 아는 놈하고 차이가 안 나요, 개조식 글쓰기를 하면. 뽀록이 안 나요, 무능력이. 그냥 같이 가는 거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력 차이, 역량 차이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하여간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그걸 다 빼고 파워포인트 개조식 글쓰기로 요약하면, 청나라 갔다 와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조선의 미래와 청나라 견학, 마지막 결론, 수레를 발전시키고 보급시키자, 끝입니다. 수레를 발전시키고 많이 보급해야 조선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강물 건너는데 졸라 무섭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예, 박지원 말대로 했으면 메이지 유신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었죠. 유물론자고 통상의 거래, 통상의 움직임, 물자의 운송, 나라 내에서 나라 안팎으로 물자의 운송이 나라의 발전과 국력 신장에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트래픽이 모든 것이다, 최인호의 상업 철학이랑 똑같죠. 트래픽이다. 모든 것은 트래픽이다. 문제는 트래픽이다. 이게 박지원의 열하일기 파워포인트의 표지 제목이에요. 문제는 트래픽이다. 트래픽이 양이 적으면, 그죠? 트래픽이라는 영어 단어도 명확히 해야 돼요. 트래픽의 정의, the amount of the things 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입니다, 양. 사람이든 사물이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양입니다, 양. 양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캉 아우즈님 열하일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열하일기에서 건져낼 조선 건설의 방법론은 유동량, 왔다 갔다 하는 유동량이 트래픽입니다. 그게 많은 나라는 국력이 세지고, 길을 봤더니 오고 가는 물자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 나라는 쪼그라들어서 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선을 보면 수레가 달구지 바퀴는 정원이 아니에요. 조선에서 만드는 당시에 달구지 바퀴는 정원이라는 수학적 기계공학적 완성도가 없어요. 대충 뭐 동그라면 되지. 그 마을에 약간 집단이나 옮기고
동그란 바퀴를 못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못 만들고 동그란 바퀴 만들려고 연락에 노력하는 놈은 이상한 놈으로 도태되고 아무도 그런 헛짓을 시도하지 않고 동그란 바퀴, 극단적으로 동그란 바퀴를 3.14 1592 654 극단적으로 동그란 바퀴를 추구하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게 시계 공업하고도 연관이 있고 자동차 공업하고도 연관이 있고 다 연관돼 있어요. 대충 동그라면 된다 수준이었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용 수레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동그란 바퀴를 갖고 있는 수레들이 다닐 만한 음? 길도 안 만들죠. 그 도로를 안 만드는 겁니다. 대충 뭐 다니지 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대단하다. 우리나라 기계공업 대단하다. 왜 벤츠, BMW, 독일 도요타, 일본 자동차 공업이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나. 쇠 깎는 기술이 그 나라의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쇠를 깎고 엔진을 만들고 실린더를 만들고 피스톤을 만든다는 건 무엇인가? 완벽한 정원의 쇠를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정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린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오차가 하나도 없는 정원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시계공업과 정밀공업과 기계공학의 발전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의 엔진은 그 엔진을 못 따라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원막대 원막대 만들어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국이. 쇠막대를 만들어낸 게 신뢰할 만한 쇠막대 쇠봉 만들어낸 지가 얼마 안 돼요. 한국이. 이 쇠봉이라는 게 완벽한 정원 상태로 끝까지 1m가 2m가 똑같은 지름으로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못 깎아요 쇠를. 그렇게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NC 가공으로 NC에 맡기면 될 것 같죠? 전자현미경으로 재보면 지름이 삐뚤빼뚤합니다. 쇠를 팔 때에도 자동차 엔진하는 블록 쇠를 팔 때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정밀 원크기로 쫙 내려가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피스톤의 운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힘이 전달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레바퀴가 정원 비슷한 것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이징에 가봤더니 깔쌈한 세련된 원으로 베이징에 멋진 수레들이 한마디로 BMW, 벤츠가 막 다니더라 이거지. 조선 땅에는 시발 자동차가 돌아다니더라 이 말이죠. 그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동그란 바퀴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박지원이 한 말은. 그래서 통상이 진흥되고 커지면 나라의 국력이 세지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게 되고 딴 거 없다. 아름답고 훌륭한 얘기 다 쓸데없고 니는 양적으로 정확하게 정원을 만들었고 니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정원이 안 만들어진다. 너 아웃. 정원 잘 만드는 너 인. 나라 전체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 모든 걸 담은 게
수레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박지원의 보고서. 근데 그 얘기와 함께 조선의 모든 썩어 빠지고 퇴행적인 개똥구리 같은 문화, 감상, 생활 풍습, 사고를 극 디스를 했으니 조회수가 높아 낮아. 어. 악플이 엄청 달린다 이거지. 악플이 국뽕을 욕했더니 조선의 것이 최고다라고 해야지 인기가 높은데 조선의 것들은 다 구리다라고 막 극렬 디스를 하니까 싫어요가 많아. 그래서 금서가 되고 그렇게 된 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뿅.